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또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또 성분 문제를 알면서도 숨겨온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 미국계 합작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합병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이 탄생하는 지각 변동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는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정이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공원 부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의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등 지표가 하락한 반면 집값이 상승할 거란 기대 심리는 전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논란을 빚은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오전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 기자 결국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와 검토 결과 문제가 된 인보사의 이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코오롱 티슈진 현지 실사 결과 특정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오롱 측은 2년 전 주성분 변경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부정해왔는데요.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위탁 생산업체의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이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에 환자들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식약처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식약처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후 문제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추적 결과 등을 보았을 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전체 3,707건 투여된 환자들에 대해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사용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심사 전담 인력을 현재 350여 명에서 2배 수준인 700명으로 늘리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이처럼 인보사의 판매 허가가 취소되면서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당장 인보사를 사용한 환자들은 물론 주식 거래 정지에 따른 주주들의 줄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오수영 기자와 이번 인보사 사태에 따른 후폭풍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네. 한국거래소가 사실 이미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 거래는 정지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한국거래소는 오늘 장 종료 때까지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코오롱 그룹 주가는 이미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었는데요. 인보사 판매 중지 여파로 코오롱 티슈진 주가는 고점이었던 석 달 전과 비교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또 코오롱 생명과학 주가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인 2만 원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래 정지당한 주주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보사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코오롱 티슈진 소액 주주들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형사와 민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1조 247억 원에 달하는 인보사 기술 수출, 또 제품 수출 계약도 있었는데요. 이게 또 파기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코오롱 생명과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미국 먼디파마와 6,677억 원의 일본 시장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 또 중국 하이난성,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홍콩, 마카오, 또 몽골에 총 3,500억 원에 달하는 인보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약이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잖아요. 이미 투약한 환자들은 또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 중에서 소송 서류가 완비된 244명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의 소장을 접수합니다. 네. 소송가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서 총 25억 원으로 정해졌고요.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당 주사 한 번을 맞으려면 7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국내에서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총 3,707명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공동소송 1차 원고 모집 때 총 375명의 환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25일부터는 공동소송 2차 원고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인보사 투약하신 환자분들 걱정 클 것 같은데 식약처가 어떤 조치 취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네, 식약처는 인보사를 이미 맞은 환자들을 특별 관리하고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식약처가 세포 사멸 시험을 한 결과 주사로 맞은 세포가 44일 뒤부터는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았고 임상시험 대상자들을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인보사의 안전성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생산에 걸친 모든 과정을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으로 인보사를 판매 허가를 내준 식약처가 이번 사태에서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식약처 책임론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보사 허가 취소 소식과 관련해서 오수원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르노 자동차가 합병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이처럼 생존을 위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피아트와 르노 합병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르노의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50대 50인데요. 피아트와 르노가 합치면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에 이어 세계 3위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피아트 측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때문에 합병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수요는 줄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규모의 경제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자동차 시장 변화에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오는 30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데요.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그간 법원에서 패소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차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인데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는 아직 지난해 임단협도 합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대의원 34명이 참여하는 지명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측도 31일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강수로 맞설 예정인데요. 르노 삼성차는 지난 21일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협상이 기약 없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소 생산을 담당할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원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딘지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정부가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한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서울 강서와 경남 창원, 강원 삼척 등 3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수소 생산기지는 수소버스 충전소 등 수소 수요지 인근에서 LNG를 추출해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된 수소는 가까운 수소버스 충전소에 우선 공급됩니다. 정부는 한 곳당 48억 원, 총 145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네, 이렇게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그 일환입니다. 대중교통망과 연계한 수소차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서울 강서의 경우 수소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남 창원은 향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삼척은 인근에 수소 생산 시설이 없어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계획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의 생산기지는 다음 달 착공되며 내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수소차 승용차는 물론 당장 수소버스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3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8개 지역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정부가 오랜 기간 방치한 장기 미집행 공원을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사업으로 공원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이게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장기 미집행 공원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장기 미집행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한 공원을 가리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는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7월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가 서울 부지의 절반이 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당정이 내놓은 이 대책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장기 미집행공원을 매입하는 지자체에게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LH와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소비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반년 만에 다시 떨어진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떨어졌어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3.7포인트 떨어진 97.9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7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을 넘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고꾸라진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나 수입, 생활 형편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그렇군요. 이 세부 지표들 안에서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세부 지표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는 지난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는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기 관련 지수가 하락했다며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서울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가 오르며 집값이 회복할 것이란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환율과 기름값이 모두 오른 영향으로 물가 수준 전망에 대한 지수도 3포인트 상승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1.6% 인상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 달 7일부터 삼성화재는 1.5%, KB손해보험은 1.6% 오르고 10일부터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각각 1.5%, 1%씩 오릅니다. 손보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에도 3, 4% 보험료를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한 차례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타다와 관련한 설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를 향해서 지난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번 주에는 네이버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김정호 대표가 날선 발언을 던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김정호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을 했습니까? 네,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은 돈 내고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 타다가 1,000대이고 개인 택시가 1,000대면 타다는 면허권을 안 샀기 때문에 1,000억 원을 덜 투자한 상태로 경쟁하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용 타다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말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인 택시 면허를 사면 업체가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사면 서민 택시 기사가 생계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한글과 컴퓨터의 창업자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는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개인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이재용 대표는 택시 면허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논란이 마침표 없이 계속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제일 먼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주 타다 이 대표를 향해 혁신만 강조하다 보니 택시기사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 위원장에 대해 내년 총선 출마를 하시려나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승차 공유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업계 간 갈등도 커지면서 당분간 이런 말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그동안 SK는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안한 사회적 가치 행사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민간 주도의 사회적 가치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가 됐어요. 네, 사회적 가치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과 소규모 토론 시간이 마련됐고,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됐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환경 오염,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해결된 성과를 말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기업인, 비영리단체 회원, 대학생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를 제안한 SK 최태원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녁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석자들과 교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정부나 비영리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기업과 개인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행사 전에도 보면 SK가 그동안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죠. 가치를 측정하는 독특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이익 등의 경제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표기하듯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화폐로 환산해 관리하는 건데요. 최근 SK그룹은 주요 계열사의 지난해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려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후년 글로벌 국내 총생산 GDP가 700조 원 넘게 손실을 입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시나리오별 무역 전쟁 분석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상대 수출품 전체의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세계 GDP가 2021년에 입을 손실을 6천억 달러, 우리 돈 711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타격을 받을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제3국으로 지적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하면서 해외 주식형 펀드들의 수익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상현입니다. 김 기자, 인도 펀드 수익률 얼마나 됩니까?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23일 기준 인도 펀드 25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4.08%로 나타났는데요. 2%대 해외 주식형 펀드와 마이너스 수익률의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국가 지역별로 보면 해외 주식형 펀드 가운데 인도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요. 중국이나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다른 펀드와 비교해도 좋은 성적입니다. 특히 인도 펀드는 레버리지 상품에서 큰 수익률을 내면서 3개월 동안 35%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 펀드가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친기업 성향의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해 오는 2024년까지 다시 인도를 이끌게 되면서 인도 증시도 상승 탄력을 받은 셈인데요.
총선 개표일인 지난 23일 인도 대표 주가 지수인 센섹스 지수는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인도의 이익 전망치가 중국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 회장 간 총수익 스왑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 여파로 KB증권과 삼성증권 등이 줄줄이 과태료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임 기자, 증권사들이 총수익 스왑 거래 문제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고 왜 그런지 전해주시죠. 예. 총수입 스왑 거래는 보통 업계에서는 TRS라고 이렇게 이니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거래를 한 다음에는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과태료를 보고받게 된 거는 증권사들이 이 보고 의무를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TRS 거래는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표가 나갈 텐데 주식을 파는 사람과 주식을 사는 사람 간의 수익과 위험을 나눠 갖는 파생 상품입니다. 계약을 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파는 사람이 손실을 좀 메워주고 대신에 주가가 오르면 서로 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들이 TRS 거래를 하게 되면 업무 보고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은 금감원이 지난해 9월에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TRS 거래에 대한 검사에서 적발이 된 건데요. 당시 검사 결과 17개 증권사가 영업 위반으로 적발이 됐고 13개 증권사가 보고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위반한 증권사가 13곳이나 되는데 이것들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예, 일단 증권사들 적발된 데를 보면은요. KB증권이 11번을 위반을 해서 가장 많았고요. 삼성과 미래에셋대우증권이 각각 5번씩 적발이 됐고 신한금융이 4번, 하나금융, 신영증권 3번 등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들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예상이 됩니다. 금감원은 보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10월 이전에 벌어진 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그 이후에는 2천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에 각국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IT 기업들은 당장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LG디스플레이 등은 화웨이 사태의 대응책을 검토한 결과 거래 중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에서도 별다른 지침을 주지 않은 데다 또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많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독일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와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인 팹리스 간의 기술 협력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인피니온과 한독 반도체 기술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와 보안 등 반도체 주력 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피니온은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특히 전력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8% 강보합으로 2,04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3% 오름세로 692포인트입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인보사 흑폭풍이 대단합니다.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 취소를 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현재 9.73% 내리면서 거래 정지를 당했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엔 반사 이익을 얻은 모습입니다. 현재 14%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뉴트레코의 사료 산업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현재 1.9%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 회계로 이재용 부회장이 3조 6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3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지금 66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계약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오늘 3.24% 내림세입니다. 2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